안녕하세요. 송생과학의 송생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원리가 이용되는 예인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마지막 차시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합시다. 전류가 흐를 뿐인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안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장치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전기기구에는요, 자석 또는 전자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있어야 되는데 코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자석과 전류에 흐르는 전선 사이에서도 새로운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자석에서도 자기장이 나오고요, 코일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이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기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사이에서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플래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스위치를 연결하면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세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장의 세기를 높여주게 되면은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면 다시 조금 움직이고요, 강하게 하면 세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을 일반 막대 자석보다 네오디움 자석을 쓰게 되면은 더 세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도 더 높여주게 되면은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다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또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바꾸면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아,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힘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손바닥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를 시키고요,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손끝이 이제 자기장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내 손가락을 일치시키시고요, 이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손바닥이 이제 막대사석 안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이번엔 바꿔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니까 이제 또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더 바꾸면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상태에서 만약에 또 전류의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은 또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플래시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서요, 새로운 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을 또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면은 손바닥의 방향인 힘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오른손의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손바닥을 이제 힘의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요, 수직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이런 식으로 도우면은 쉽게 이 자기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저희가 플래시에서 봤었습니다.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두 번째, N극과 S극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즉,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자면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장은 N극에서 어떤 쪽으로 가죠? S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에 반대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요. 상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중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힘이 강해진다는 원리로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해볼 텐데요.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N극에서 어떤 극으로 갑니까? S극으로 가죠. 자기장은. 자, 그런데 이거는 직선도선인데요. 연업은 모니터 밖으로 이제 전류가 튀어나와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사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앞부분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도선의 자기장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돌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선에서 나온 자기장과 자석에서 나온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힘을 받고요. 이쪽은 힘을 받지 않아요. 중첩되고 상쇄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을 힘의 방향으로 하면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면은 똑같이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아요. 하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중첩이 되고 이쪽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힘이 크죠. 그래서 왼쪽으로 쓱 하고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문제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N극하고 S극하고만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왼쪽으로 움직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힘의 크기는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셉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고요.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 수직일 때는요,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돼야지 전류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힘이 최대가 되고요. 수직인 경우에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요,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전동기라고 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친 걸 보고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동기의 구조는요,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일의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죠. 자, 이거를 이용할 텐데, 이쪽에선 전류가 이제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힘의 방향을 예측해야 되는 건데, 자기장의 방향을 N극에서 S극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쪽은 힘이 위쪽으로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전류가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과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류자는요, 계속 만약에 이쪽이 전류가 위로 올라가게 할 거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 있는 홈을 이용해 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전류를 끊어졌다가 다시 흘려주면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쪽은 위쪽, 이쪽은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코일을 위아래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회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일치를 시키셔가지고요, 자기력이 어느 쪽으로 받는지 그거를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동기를 이용하는 예를 다양합니다. 첫 번째, 선풍기나 세탁기가 있고요, 전기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나 드론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다 전동기가 있어서 회전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면은 전선은 자기력을 받죠. 힘이라고도 합니다. 전동기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코일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전동기가 사용되는 예가 뭐가 있었습니까? 세탁기라든지 로봇 청소기 등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장 속에서 놓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자기력을 받는다. 그리고 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향할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했고요,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는요, 전류가 흐를 때 회전하는 힘을 얻는 장치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많은 장치에 사용되고 있고, 구조는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코일의 양쪽의 도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코일이 회전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인지 생각해보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이죠. 전류 방향에 관계없이 코일의 회전 방향을 일정하지 않고요, 방향이 바뀌면은 반대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동기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주거나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해주면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기 파트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7단원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진도가 7단원이기 때문에 7단원을 먼저 진행하고 3단원이나 5단원 이런 걸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쌤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